네, 타세요 수익버스 코스피 6천을 정말 코앞에 두고 수익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님과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역시도 잘 가고 있는 우리의 수익버스들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 전에 선물처럼 탑승을 했던 버스죠.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1차 목표가를 시원하게 달성을 했어요. 네, 일단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로 인해서도 상승이 나왔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최근엔 전도성 페이스트 관련해서 시장에서 새롭게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또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중국화가 빨라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대량 양산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가 결국 ESS 밸류 체인에 있어서도 큰 수혜를 받겠지만 결국 작년과 또 올해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앞두고 있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결국 전도성 페이스트의 출하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도성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회로에 또 이제 회로를 만드는 어떤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MLCC에도 들어가고 태양 전지에도 들어가고 AI 칩에도 들어갑니다. 특히 MLCC 출하량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작년과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대주전자 재료도 삼성전기와 지금 MLCC 기업들이 일제히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안정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었어요. 지금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 2차전지 기업들도 오늘 삼성 SDI를 필두로 한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도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도 전고체 배터리 밸류 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대주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말씀드렸던 97,200원도 좀 가볍게 돌파를 해서 2차 목표가 107,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가는 93,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 체크를 해두시고요. 2차 목표가 107,000원으로 상향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버스도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삼성전기가 연휴 끝나고 급등을 해서 1차 목표가를 너무 시원하게 올라섰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삼성전기를 제가 2월 10일 날 말씀드리고 이제 삼성전기의 후속주로 이제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빨간 버스로 이미 신고가일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40% 정도 상승이 지금 한 4, 5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MLCC가 결국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도 했고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다음 차례는 결국 MLCC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제 경쟁사인 무라타에서 또 MLCC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MLCC 출하량이 지금 거의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AI의 또 최대 수혜 기업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또 삼성전기가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34만 6천 원은 너무나 가볍게 돌파를 한 상태라서 2차 목표가 45만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 라인 때는 34만 6천 원 그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2차 목표가까지 상향을 해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빨간 버스인데도 너무나도 빠르게 잘 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면서요. 새로운 버스도 오늘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노선, 빨간 노선으로 좀 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당연하죠. 네. 첫 번째 버스는요. 빨간 버스로 좀 힘차게 한번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빨간 노선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을들 둘러볼까요? 네, 어제 뉴욕 증시가 전체적으로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가 빨갛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섹터별로 강하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핵심 섹터 마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K로봇 그리고 K배터리, K바이오 마을을 지나서요. 오늘 K반도체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K반도체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탑승할 버스 번호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K반도체 버스 번호는요. 399720 가온칩스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탑승할 버스는 가온칩스고요. 399-720 버스입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우리 승객분들 함께 해주고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비어있네요. 맞습니다. 일단 사실 첫 번째 버스는 웬만하면 안 타시는 것 네. 같은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또 디자인하우스 관련해서 국내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20만 닉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00만 니스를 장중에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고 결국 이젠 코스피의 어떤 수급 자체가 코스닥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20만 니스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메모리 쇼티지와 그리고 HBM 관련된 올해의 어떤 폭발적인 매출 성장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올해 4분기에 또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 적자폭 축소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도 삼성전자가 큰 폭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올해 4분기에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프로세서 AP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되면서 올해 1분기에 파운드리 가동률이 80%를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빠르면 이제 내년부터 AI5 칩 과 그리고 애플의 어떤 이미지 센서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의 영업이익도 흑자 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HBM과 메모리 쇼티지,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지만 파운드리의 어떤 이제 흑자 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살아있다고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사들이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는 AD 테크놀로지가 좀 가장 강하게 시세가 이제 분출되면서 신고가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다음 차례로 가온칩스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의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전 가온칩스다라고 보고 있는 게 실제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12곳의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사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뭐 설계 능력이나 다양한 부분들을 테스트했는데 1등을 기록한 기업이 바로 가온칩스다 보니까 삼성과 끈끈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미국의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자체적인 맞춤형 반도체를 지금 계속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공격적인 채용을 하면서 국내에서 2위 규모의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고 인력의 87%가 R&D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AD 테크놀로지와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 향 관련해서 가장 핵심 기업일 수밖에 없고요. 파운드리 쪽에서의 본격적인 매출 성장과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다시 한번 저는 신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가온칩스 삼성전자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도 20만 전자를 기록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가온칩스는 그럼 어디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충분히 신고가 행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뭐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78,6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7,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1차 목표가는 78,600원 라인대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구체적인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로도 환승을 해봐야 되겠죠. 이번에 역시도 빨간 노선 가볼까요? 네, 두 번째도 역시 당연히 빨간 버스로 좀 환승해서 좀 강하게 네. 좀 멀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하면서 멀리 또 빨간 노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을들을 향해 가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마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바이오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가 면역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RNA 마을, 그리고 ADC 마을을 지나서 오늘은 비만 치료제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만 마을로 가볼 텐데요. 지금 제약 바이오에도 다시금 꽃이 피나 이런 기대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비만이 제일 빠르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의약품,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1등, 2등이 다 이제 비만 치료제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노보디스크부터 1월부터 시판을 했고 일리알리도 2분기에 시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더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비만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마을로 가서 그렇다면 어떤 버스들 타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비만 치료제 핵심 버스 번호는요. 바로 069620 대웅제약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타볼 버스는 대웅제약 069620 버스입니다. 자, 우리 승객분들 이 빨간 버스지만 함께 해주실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우리 버스 네. 또 비어있네요. 네, 왜냐면 이제 비만 치료제, 특히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D&D 파마텍, 일동제약이 또 대표적이고 또 그리고 일개원 제형 변경 관련된 기업에서는 뭐 최근에 G2G 바이오라든지 펩트론, 인베티지 렉 같은 기업이 핵심이라서 네. 대웅제약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또 비만 치료제 기업들 중에서는 매출 성장이 정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 대웅제약이다 보니까 결국 3월 달에 또 상패 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탄탄한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이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병상관리 시스템인 싱스의 어떤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병원과 가정을 잇는 AI 또 플랫폼인 올류 싱크도 최근에 공개를 하면서 어저께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됐어요. 거의 장중에 거의 20%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실제로 지금 병상관리 시스템 싱스에 대해서 월간 4천 병상에 투입이 되고 있고 올해에 5만 병상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병상관리 시스템인 싱스의 매출 성장이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니들 결국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복용의 편의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1개월 제형 변경을 넘어서 최근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간다고 했을 때는 붙이는 위고비 그리고 붙이는 비만 치료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마이크로 니들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웅제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임상 실험을 진행했는데 흡수율이 기존의 어떤 펩타이드 기반으로 한 80% 정도로 기록을 하면서 마이크로 니들 쪽에서는 대웅제약이 가장 절대 강자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대웅제약이 월 1회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숨겨진 비만 치료제 중에서 핵심 기업이고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탄탄한 매출 성장이 나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대웅제약을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왔습니다. 네, 대웅제약 탄탄하게 매출이 또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급등이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상승의 초입이다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이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대웅제약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시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서의 어떤 평가가 좀 박하기도 했었고 시장에서 좀 철저하게 소외가 됐었는데 어제 한번 큰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면서 확실하게 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그리고 병상관리 시스템의 국내 대표 기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또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또 1개월 또 장기 지속형 또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제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 성장이 탄탄하게 나와주고 있고 또 비만 관련된 모멘텀으로 아직까지 밸류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이 저는 시작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타피점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웅제약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1만 2천 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6만 4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21만 2천 원 라인대로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빠르게 가는 버스들 우리 계속해서 탑승을 하고 있는데요. 더 다양한 버스들 또 어디서 확인을 해볼 수 있나요? 네, 전일도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해성 DS라든지 이수페타시스 같은 핵심 기업들 오늘 강력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바이오 기업들도 알지노믹스를 필두로 한 D2G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장 초반에 강한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가 20만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장중에 돌파하는 역사적인 날인데 관련해서 핵심 수혜 기업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전략도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고드 사이트와 너티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수혜주와 전략들 어디에 있는지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